네, 안녕하세요. 빌딩 디자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제 Q&A를 이제 또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올려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Q&A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도톰두톰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다음 해외 컨텐츠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많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저는 전 세계 어디든 출장을 빙자한 해외에 가는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가면 저희도 되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저희가 느낀 점을 또 다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게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해외 콘텐츠는 이렇게 우물 안에 있는 저를 한 번 더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는 그런 느낌. 비록 2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사실 갔다 와서 성장한 게 되게 많아요.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마음가짐도 갖게 됐고, 그리고 그걸 배웠던 거를 써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외 콘텐츠는 감히 제 생각인데 베트남에 호치민 한번 가보는 거를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호치민에 저희 지인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제 대기업 건설사에 이제 다니고 계신데 그곳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그 호치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3 이렇게 지금 돼요. 형수님은 거기서도 베트남에서 그 생활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교육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삼박자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간 김에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분도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호치민도 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집값이라든지 삶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간다면 호치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출장으로 이제 촬영을 위해서 간다 할 때는 미리 현지에 계신 뭐 부동산 분들한테 먼저 저희가 언제 갈 거니까 출연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저희가 먼저 여쭤보고 날짜를 맞춰서 가보려고 해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알찬 컨텐츠를 저희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 맞아요. 네. 하와이. 하와이가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정말 휴양지로 손꼽는 곳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또 최강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와이도 궁금해서 앞으로는 또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환율과 부동산도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거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 좀 저렴하네? 이래서 좀 한국에 좀 투자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작년에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늘었다고 이제 기사로 봤어요. 조금 안 좋게 보는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달러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가 또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사는 거는 어찌됐든 좀 비싸게 사야 되고 달러가 높으면은, 근데 반대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달러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저희가 작년에 도쿄 갔다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엔화가 920원인가 그랬어요. 920원. 저는 굉장히 싸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막 물건을 사도 그렇고 되게 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들어와서 막 건물 사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집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큰 돈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내수경제 계속 살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막 사실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산다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쟤들이 또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는 또 우리나라에 또 관광을 와서 또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사실 우리나라의 또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빈님께서 질문한 건데요. 상속받은 건물이 팔리면 한 30억쯤을 저희 가족 4명이서 나눠 가지게 되는데, 가족 4명이서 이 30억을 꼬마 빌딩을 산다고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상속세랑 다 처리된 상태에서 n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뭐가 유리하나요?
우선은 저는 뭐 가족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관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친한 가족들이 있고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거리감 있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상황마다 상황이 네, 다른 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족 법인으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뭐 네 분이서 나눠 가지게 되면 뭐 6억 얼마씩 나눠 가지고 6억 5천 정도씩 되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딴 거 하세요. 그냥 가족분들끼리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하세요. 왜냐면은 가족들끼리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형제들끼리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옆에 계신 형수님들, 재수 씨들이 이제 조금 약간 의견이 달라요. 처분하고 싶어지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꼭 얘기가 나와. 금이 살짝 실금이라도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금이 이제 점점 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다 보면은 이제 그 여자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이 얘기를 듣고 자랍니다. 참고로 부동산 하나로 집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커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갖고 뭐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뭐 다른 뭐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각자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아, 그럼요. 가족들끼리 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잘 돼도 그냥 본전이고 안 되면 서로 서운해져가지고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러브199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때 경매 전문가분이랑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경매를 도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시작하셨나요? 아, 제가 네, 두고두고. 얼마 안 있다가 영상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김정규 선수하고 이렇게 6개월 정도 촬영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짠 하고 내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한 3편 정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편 촬영이 끝났어요. 1편 촬영이 끝났는데 2편, 3편까지 제가 다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은요. 요새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실제 경기가 안 좋다. 뉴스 틀건 혹은 뭐 핸드폰을 열건 인터넷을 키던 다 안 좋다는 얘기만 해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원래 어려운 시장이고 안 좋을 때 진짜 난세에 영웅 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데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어렵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집 넘어가는 게 많이 나오겠죠. 경매가 사람들이 진짜 힘든 많이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려우면 경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줍줍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저는 그게 신념이거든요. 금매보다 싼 게 경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실제로 해봐야 돼요. 제가 맛보지 못한 거는 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반팔 입을 때쯤이면 아마 이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어떤 네. 걸 낙찰받을지. 예, 진짜 재밌게 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금뽕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제 발표하고 있었잖아요. 매매가 계속 호가를 치고 있는데 발표한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두 분은? 저는 우선 대치동, 청남동, 삼성동, 그리고 잠실동도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재건축이 지정된 아파트 단지는 안 풀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압구정 아파트들,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아파트 이건 안 풀렸어요. 재건축을 제외하고선 풀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다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매도자들이 내놨다가 이게 풀렸네요.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레미안 대치 팰리스 와 거기 많이 올랐더라. 네 많이 올랐어요 거기. 원래 좋은 지역을 묶어놨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사면 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로 몰리지 마세요 하고 거기를 묶은 거거든요. 5년 동안 묶여 있었죠. 네 원래 잘 나가던 애를 갖다가 묶었어. 너 활동하지 마. 그런데 풀어줬어. 그럼 얘네 다 좋은 거예요. 얘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생활권이 어딘지, 내가 뭐 자녀가 있는지, 혹은 이제 뭐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든지, 내 직장이 어디에 가까운지 이걸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진짜 뭐 풀린다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한 사실 3년간 좀 지연이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네. 지연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거주 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 실거주를 안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뷰티 슈퍼스타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강남구 서초구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연하게 제일 비싼 동네가 당연히 제일 투자 가치가 높죠. 예를 들어 아파트 치자면은 최근에 지금 평당 2억을 실제로 실거래로 찍은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잖아요. 그로 인한 효과로 아크로 리버파크도 덩달아 지금 올라갔고요. 옆에 원펜타스도 덩달아 올라갔고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같이 조금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최고고요. 지금 건물로 치자면은 그쪽 인근에 있는 건물보다 사실 뭐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
뭐 최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변에 붙은 곳, 뭐 신사동, 청담동 당연히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GBC가 개발되고 있는 삼성동 좋잖아요. 비싼 데일수록 일단은 투자 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그냥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강변에 가까울수록 어쨌든 가격은 높다. 혹은 이제 뭐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뭐 영동대로. 대로변은 그냥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꼬마 빌딩으로 보면은 사실 강남구도 크잖아요. 뭐 이런 동 뭐 이쪽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개포동 앞쪽, 역삼동까지는 저희가 이제 투자 가치가 근생 건물로서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주거지로는 괜찮은데 근생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그 입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하고 상업, 주거 이 세 가지가 강남에선 기본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어쨌든 네, 좋은 곳이고 여기에 교육까지 꼈다. 더 좋습니다. 대치동 좋잖아요. 네. 정말 강남구도 동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특색이. 맞아요. 네. 그냥 이게 강남구 전체가 동 한 명 한 명이 그냥 BTS라고 생각하세요. 멤버 한 명씩 있잖아요. 뭐 16명인가요? 16개 동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 캐릭터별로 다 그냥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뭐 그 문제죠. HNI2610님이 질문하신 건데 소액으로 건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동네가 있냐. 현재 시드머니 한 8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건물 볼 때 그리고 입지 외에 또 중요하게 볼 게 있냐. 우선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자님께서